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조직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경영자들도 AI 리터러시가 강해지면서 유능한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이 호모 프롬프트의 개념을 어떻게 잘 써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그때 다 경악을 했고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타자수라든지 차트병 이런 분들은 다 사라졌죠. 네. 근데 이제 AI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자기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종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던 인력들은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 형태도 대단히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조직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과제를 우리한테 던져줬다 하는 것이 2026년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AI가 도입되면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AI한테 다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 얘기는 예전에 인터넷 검색될 때도 했던 맞아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조직 리더의 입장에서 그 Z세대들이 신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런 Z세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인재가 될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AI 리터러시,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두 가지의 교집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직 얘기를 하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인간적인 역량인데요. 소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툴벨트라고요. 요새 미국의 2030들이 그 육체 노동, 그 뭐 도배라든지, 네네. 예, 뭐 미장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자격증을 따고 그런 직업을 가지려는 친구들이 확 늘었대요. 네. 상상할 수 있죠. 그게 이 AI가 대체하기는 뭐 당분간은 뭐 나중엔 로봇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AI가 그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되게 탁월하게 해내지만 또 그걸 전달하고 적용시키고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량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AI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신입사원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I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문해력이랑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일단 재밌게 생각하는 말이 문해력이란 말이 리터러시란 말인데요. 네. 요새는 리터러시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네, 참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여기저기에 붙여서 되게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문맹이라고 그래가지고 글자 못 읽는 걸 일리터러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래가지고 키오스크 어떻게 쓰는지 교육도 받고 뭐 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태블릿 리터러시 또는 뭐 유튜브 리터러시 뭐 아무튼 별의별 군데다가 다 리터러시 말을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AI에 대한 지식이고요. AI 리터러시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존의 서비스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뭐 자기 사진을 뭐 지브리풍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다들 한 번씩 해보는데 너무 막 신기한 게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도 이제 캐치업 하려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뭐 거의 매일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일이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이제 피로가 온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물론 AI에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그런 관심을 계속 갖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사실은 AI 리터러시라고 해서 지금 최신의 AI 기술이 뭐까지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업이 뭔가, 그 본질이 뭔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시간을 줄이든 속도를 빨리 하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AI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책이 나오면 그걸로 네. 강의를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든요. 네. AI들이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면 처음엔 신기하죠. 오, 이걸 저절로 하네. 근데 나보고 그걸 들고 가서 뭐 몇백 명 계신 데서 이걸로 강의를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너무 아직은 수준이 제가 또 원하고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전혀 못 잡아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정하다 보면 그냥 차라리 내가 차라리 내가 첨부하는 게 만들겠다.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정보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보다가 저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럼 이제 메모를 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 어느 유튜브였더라 이제 까먹잖아요. 근데 요새 너무 좋아진 거예요. 노트북 LM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넣으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진짜 요약 잘했다 싶은데 놀란 건 요약은 잘해주는데 인사이트는 주지 못하더라. 인사이트라는 게 그렇죠. 뭐 이렇게 출연자가 말씀해줘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그분의 어떤 말씀하고 맞아요. 이렇게 스파크가 탁 튀면서 맞아 저거야 그러면서 메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유튜브 AI가 대신해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방대한 논문 같은 거 막 네. 종합해서 요약해주고 그러는데 되게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 논문이 주는 진짜 팍 튀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게 다 사상된다, 없어진다. 음. 그리고 거의 요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은 거죠. 전혀 나한테 감흥이 없고 내 어떤 지적 성장에 자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창의적 역량과 요약하는 AI의 역량이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야지. 이거 거기다가만 읽고 내가 이 논문 다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항상 그 결과가 내는 게 확률적으로 그 단어를 구성하잖아요. 그럴듯한, 네, 정답에 네, 가까운. 네, 네. 그러니까 AI에 너무 우리가 의존하면은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이 네,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필요한 건 통찰인데 네. 요약은 통찰을 사실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요약 사이에 있거든요. 통찰은. 네. 그러니까 똑같은 책들을 읽어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 맞아요. 어린 왕자 같은 책 중학교 때도 읽지만 성인 돼서 읽으면 정말 다른 책으로 확 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험이 다르니까. 네. 근데 그걸 요약해서 읽어놓고 나 어린 왕자 다 읽었어. 이제 뭐 이거 5분 만에 읽었어. 이렇게 하면 그 책이 줬던 어떤 나의 성찰 이런 거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걸 호모 프롬프트라는 그래서 호모라는 단어를 그 뭐 AI 앵파프리나 이렇게 쓰지 않고 네. 호모 프롬프트라고 이제 주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깊이가 중요해질 그럼요,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얕은 지식은 AI에서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LLM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 트렌드 예측을 한다든지 통찰을 한다는 건 여기 밖에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건 LLM이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생각을 하려면 지금 로지킴 씨께서 말씀 주신 대로 깊이를 가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 되겠죠. 트렌드라는 것이 일단 사람들이 많이 하는 쪽으로 그걸 하다 보면 또 그런 형태로 트렌드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소비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더 그게 또 트렌드가 되고 그게 또 더 힘이 생기잖아요. 트렌드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반드시 옳거나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의 여론도 예전에 보면 중립적인 여론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양극화돼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비슷한, 근데 이제 이게 옳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현대처럼 이렇게 알고리즘이 읽어야 될 너가 좋아할 거야 하고 그쪽 정보만 계속 주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중간은 비고 극단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트렌드는 트렌드죠. 네. 하지만
이게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 하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의 의견을 구하겠는가? 예, 수는 적더라도 양쪽의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을 편집법적인 합의랄까요? 예, 포괄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질적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과 사람들이 많은 것은 조금 다르다. 결국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그 이미 핵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질문을 잘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곧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우리 그 AI 시대 경영진에게 필요한 프롬프트 리터러시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최근 재밌게 보는 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네네. 경영자나 임원이 네네. 실무를 겸해요. 직접 해요. 예전에는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셨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리더십에서 네. 실무자들이 실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주고 네. 요새는 그냥 팔 걷고 내가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굉장히 잘해준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일 시킬 사람 월요일까지 기다려. 요새는 그 퇴근 후에 카톡만 해도 혼나는 시대니까. 그러느니 내가 AI 앉혀놓고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 역량을 가진 리더들이 요새 각광받습니다. 뭐 젊은 직장인들 뭐 조직 충성도가 낮다, 뭐 이직이 높다,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보싱 트렌드입니다. 임원이 안 되겠다, 나 팀장 되기 싫다, 승진을 거부하는. 그래 그걸 갖고 사람들은 이제 뭐 맨날 워라밸만 추구하고 책임지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무책임하다. 우리 옛날에 승진을 위해서만 목숨도 걸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무를 하고 싶다는 욕망의 사실은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야만의 경쟁력을 잃지 않거든요. 또 요새는 업무 협업 툴들이 너무너무 발달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노션이나 여러 가지 업무 협업 툴을 쓰면 예전에는 팀장이나 임원이 했던 업무 조정을 다 같이 패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리더십에 관한 역할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리더의 자질 네. 또는 임원의 자질, 네. 경영자의 자질이 굉장히 저는 실무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AI에 더 능숙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괴롭지만 경영자들도 AI 리터러시가 강해지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직접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갖추지 않으면 네. 저는 그 AI 시대에 그 유능한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